413페이지 배수 및 통기 설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급수나 급탕을 통해서 사용한 물을 버려야 되겠죠. 버리는 것이 바로 배수가 되는데, 앞쪽 지금 현재 다루는 것은 지금 앞쪽은 414페이지까지는 배수 설비 종합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먼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수, 잡배수, 우수, 특수배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생활배수, 일반 구정물이라 하죠. 싱크대나 욕조나 세면기 이런 데서 나온 물을 잡배수, 구정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수는 대변기, 소변기나 비데나 오물 싱크 쪽에서 나온 것을 오수라 합니다. 우수는 지문을 안 쓸 겁니다. 빗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배수는 이런 유해물질, 수원이나 방사능 같은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배수를 특수배수라고 칭합니다. 사용 개수에 따라서 옥내하고 옥외로 나눕니다. 그러면 옥내, 옥외의 기준점은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건물 외벽에서 몇 메다? 1m까지. 왜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건축물을 지면 이겁니다. 벽에 빗물이 타고 바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마나 이렇게 난간 밖으로 빼죠. 슬래브를 보통 뺍니다, 바닥판을. 그래야지 그 밑에 있으면 안 맞잖아. 벽에 딱 붙어 처마에서 그냥 비가 단순하게 위에서 내니 바람이 안 불 때는 안 맞죠. 바람 불으면 맞을 수밖에 없고, 그 밑에 한 번씩 기다린 적이 있었죠. 비 올 때. 비 올 때 그 밑에 여러 바퀴 써가지고 우산은 없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밖으로 돌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옥내로 보겠다는 거예요. 건물 내의 처리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순수하게 땅에 떨어진 것만 택지 배수로 하겠다는 게 택지. 그래서 옥외 배수 있죠? 옥외 배수가 택지 배수입니다. 옥외 배수를 공공하수도까지 있죠. 그래서 택지 배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서 몇 메다, 1m 떨어진 부분부터 공공하수도까지를 뭐라 한다? 택지 배수, 옥외 배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구분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배수 방식에 의한 분류, 이거는 내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이거는 힘듭니다. 통과하시고요. 잘못 내면 소송당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수도법에서 합류하고 분류는 이것이 되거든요. 오수하고 빗물이죠. 빗물이나 지하수를 함께 흐르도록 했느냐, 따르게 흐르게 했느냐에 따라서 함유 분류를 나누거든. 이거 잘못 내면 위험하니까 이거는 잘 다루지 않을 겁니다. 왜? 법에도 나오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마 지문 안 쓸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박스에 보면 중력하고 기계배수는 이미 내버렸어요. 박스 내용에서. 중력배수하고 기계배수는 이겁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게 뭐다? 중력배수입니다. 자, 그럼 건물의 배수 집수증이 공공하수도보다 높게 있으면 무슨 배수? 자, 배수 집수이 높게 있고 공하수 낮게 있으면 중력배수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 지하층이 있을 때는 배수 집수증이 지하층보다 깊게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하수도로 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는 것이 무슨 배수? 기계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간접배수는 아직 시험에 안 냈어요. 언제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면 배수관에 직접 연결했느냐 연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를 나눈다. 그럼 간접 배수는 이걸 항상 명심하면 돼요. 간접 배수는, 자, 이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접 연결을 안 해야 돼요.
간접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배수 간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직접 연결하지 않고 그리고 별도의 토수구를 두는 거예요. 별도의 토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에어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수를 별도로 빼놓죠. 에어컨 여러분들 보면 호수 별도로 빼놓죠? 아니면 우리도 여기 해가지고 저 펌프로 퍼내잖아. 맞죠? 여름에. 별도의 토수구나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접 배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저기 둬서 퍼내죠? 바깥으로 퍼냅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 간접 배수는 그래서 이런 세탁기라든지 이런 냉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조화기가 공조설비 기기를 공기조화기라고 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집은 에어컨이 뭐다? 공기조화기야. 아, 공기청정기가 아니야. 공기조화기는 뭐다? 에어컨. 여러분 집은 에어컨. 공기조화설비 기기를 공기조화기라고 합니다. 줄여서 공조기라고 돼요. 공조기.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기기를 뭐다? 공기조화기 또는 공조기. 이런 것들이 간접 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 배수.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수 제휴 중수설비. 자, 이 중수도라는 것은 이겁니다. 중수. 자, 중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 주는 게 뭐다? 중수입니다. 연면적 따져서는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 돼요. 대규모 건물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소규모 건물은, 자, 이런 아파트는 중수도 설비를 갖춥니까? 안 갖춥니까? 안 갖춥니다. 해백색감 못 봤죠? 배관이 해백색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중수도가 있는 건데. 네. 그럼 중수도로 있는 거고. 그래서 해백색이 여러분들 간이 있으면 중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중수는 명심하세요. 중수는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하수를 뭐다? 재처리해서. 근데 이 하수는 생활배수를 재처리한다는 것이지 오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면 기분 나빠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죽어도 오수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면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물놀이 시설들이 거의 중수도 설비를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중수 설비. 여러분들 저 워터파크 이런 데 가죠? 맞아요? 안 갑니까? 예, 네, 그게 중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 하수를 갖다 재처리해서 물을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니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는 게 뭐다? 중주. 가운데 중자 쓰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 자,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실 게 겁니다. 이런 걸로 공급은 하다 청소용이나 대변기 세정용이라든지 세정용이나 아니면 살수용 이런 등으로 공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급은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사람이 마시는 음료용이라든지 조리용이나 이런 목욕용 같은 거 있죠? 목욕용이나 등으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 자병수로 공급은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음용수고요. 이걸 보통 음용수라고 합니다. 음용수. 이것을 무슨 용수? 자병수라고 합니다. 자병수.
자병수로는 공급이 가능하다.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상수도간으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상수도간으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중수도간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색채가 다릅니다. 청색으로 돼 있으면 무엇이고요? 상수도간입니다. 일반 수도관을 활용해서 공급한다고 OX, X입니다. 혹시나 알아두세요. 아직까지는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혹시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자, 봐두실까? 자, 배수관의 뭐다? 구배 개념이 나옵니다. 배수관의 구배. 자, 배수관의 구배적인 측면, 구배는 기울기 경사가 됩니다. 자, 구배는 일단은 알아두실 것이, 자, 거기에서 표준구배 간략히 알아두시고, 표준구배는 50분의 1에서 자, 100분의 1이 표준구배로 잡고 있습니다. 이때 유속이 0.6m에서 1.2m 세크 초로 설계하는 게 기본 표준 유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외가 인정이 돼요. 고형물질이나 자, 이런 기름기를 포함된 기름기가 자, 포함된 배수일 때 포함된 배수.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막히기 쉽죠? 맞죠? 이럴 땐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다. 1.2m 세크 초당 이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다. 1.2m 세크 초당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정도로 설계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속도가 빠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1.2m 세크 초당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형 물질이 뭔가 하면요, 변기. 그래서 변기는 그래서 순간 최대 배수량을 많게 해서 유속을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갖다 막 셀이 붙는 거예요. 부하단위를 크게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설비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어진 아파트 매일 막혀. 자, 그리고 이 변기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이 없이 만들어가지고요, 최소 구경이 75인데 이걸 작게 만든 데가 있거든. 이 변기를 트랙 구경을 작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거든. 여기 보세요. 거기 415페이지 거기 보면 트랩의 구경 나오죠. 대변기는 75mm가 되는데 이걸 작게 설계한 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지하고 같이 버리 막히는 경우가 있는 거야. 구경이 작아가지고. 안 그래도 어떤 소장님 이야기하대요. 이 아파트 이상한 아파트라면서 변기 구경이 이 트랙 구경이 작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주 막힌다는 보고가 들어와가지고 짜증나 죽겠대. 자기네들이 뚫으면 되는데 꼭 전화 와가지고, 아니 어느 아파트에 엄청 막히는 아파트가 있는가 봐. 막 수시로 전화 온대. 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기본이 되면 요거 알아두면서, 그래서 그 배수관의 구경이 뭐예요? 강경이에요. 배수관의 강경. 자, 배수관의 강경에 우리가 영향을 주는 요소, 구경 결정 요소에는 자, 이것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커지면 구경은 커져야 돼요.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이 인간들 안 써놨다고 끝까지 안 낼란가? 아, 죽겠네. 진짜 책에 써놔야지 낼란가? 이 설비의 기본인데 이거.
이걸 안 내네, 여기까지. 그리고 두 번째, 기구의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줍니다. 배수 부하 단위. 단위가 커지면요, 구경은 커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겁니다. 저것이 기구수가, 위생기구수가 영향을 줍니다. 위생기구수. 자,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많아지면 도로도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구수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배관의 구배가 영향을 줍니다. 배관의 구배. 이 기울기가 영향을 줍니다. 경사가.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구경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결정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자, 간단히 알아두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배수 부하 단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이 되는 것은 1이 기준입니다. 항상 1이 세면기죠. 모든 것은 1이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급수 부하 단위 기준도 세면기고 배수 부하 단위 기준도 뭐다? 세면기입니다. 세면기. 그래서 그 세면기 1로 봤을 때 대변기는 8이라는 거예요. 소변기는 얼마? 4가 되고 비대가 2.5, 세면기가 1이에요. 근데 주택용 욕조는 2에서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택용 욕조 알아두세요. 욕조가 부하 단위가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부하 단위가 더 크다? 소변기, 대변기가 더 크죠. 맞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버릴 건데, 소변기가 4거든, 소사역에 대변은 8이잖아. 똥파리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수도권이 아니라서 소사역을 모르시죠? 자,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 배수 배관 설계 중요사항을 정리해놨어요. 그 중에서, 자, 6번 보시면, 자, 대변기 수직 배수관에, 자, 수직 배수 가장 뭐다? 가깝게 배치합니다. 왜냐? 부하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러면 간격이 커지죠? 간격 큰 것을 수직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럼 대변기를 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내려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배수 수직관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기라고 할까요? 저기 있는데, 대변기를 여기 설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까지 밀어야 되죠? 이 여는 100% 막힙니다. 첫 번째 눈사람은 안 막히죠? 두세 번째는 바로 막힙니다.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정을 하기 위해서 뭐다? 대변기 수직은 가까이 배치하고, 그는 두 가지 측면, 경제적에서 배관 큰 것이 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싸지죠. 간격을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있거든요. 저겁니다. 설비기사를 치면 2차 시험에 도면을 그리거든요. 1급 시험은 수직으로 하는 개통도를 그리고 2급 시험은 평면도 설계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을 주고 설계를 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대변기, 세면기 배치 위치가 틀려야 되겠죠? 그 부하 단위가 큰 걸 수직간에 피트에서 어떻게 멀리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배치하고 세면기를 가장 멀리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변기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소변기가 있죠. 그럼 소변기는 자 뭡니까? 중간에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립니다. 1급에서는 개통도를 그리고 수직으로. 배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딱 주어지가 그리라고 합니다. 실제. 저도 그린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번 많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가. 난방배가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바닥 까는 거, 그러면 역으로 까는 거하고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딱 집어서 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도 하도 오래돼가 다 까먹었네. 대충은 기억나는데. 제가 2회 때 자격증 땄거든요. 설비.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설비가 없었어요. 제가 2회 때 자격증 땄거든요. 설비기사 2회 때 자격증 소유자거든요. 1회 때는 제가 다른 자격증 딴다고 못 따고. 그때 참 재밌습니다. 초창기에는 학원에 강의 참 재밌습니다. 책 읽고 나갔습니다. 밑줄 긋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기능사 강의하고 있었는데, 기능사하고 건축 쪽 강의하고 있었는데, 막 설비 듣는 분들이 나도 책 잘 읽는데 밑줄 잘 긋는데 막 이랬대요. 그때 책도 없어가지고 학원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16페이지 보면 트랩에 보시면, 트랩에 이제 설치 목적이 있죠.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독가스가 실내 침투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트랩을 써요. 이건 이미 시험을 2번이나 냈어요. 관리 실무에도 2번 냈고요. 그럼 이겁니다. 건물을 갖다가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공동주택은 이미 어느 때부터 있었는가 하면요. 로마 시대 때부터 공동주택이 존재했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그런데 그때 공동주택은 높이 지어지지 않았죠. 뭐 3층 이 정도, 5층 정도까지 지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런 설비들이 안 갖춰졌겠죠. 다 내려와서 볼일을 다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겁니다. 화장실을 각 세대에 두자 보니까 있죠. 어디 됩니까? 이 트랩 구조가 없으면 악취가 엄청 날 거 아닙니까? 정화조 냄새가, 똥 냄새가 다 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구를 만들어서 물을 고이게 한 거야. 그 물이 차단되면 악취가 들어온 걸 최대한 방지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싱크대 쪽에 이상하게 썩는 냄새 나죠. 그럼 이거야. 그 밑에 주름간으로 돼 있잖아. 거기에 음식물이 끼가 있고 썩고 있는 냄새야. 한번 청소해 줘야 돼. 드럼 트랩만 청소해 준다고 냄새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저 있죠. 드릴폰 같은 거 사다가 한번 팍 부어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한 2번 정도 해주세요. 그럼 냄새 안 납니다. 우리 와이프가 와 냄새가 너무 나네 이래가지고 그 한 번도 청소 안 해줘가 냄새 나는 거 딱 우리 이전에 한 번도 안 했는가 봐. 푹푹 썩고 있다. 그래가 청소 그 드릴폰 사다 한번 해주라 했더니 요새 냄새 난다는 소리는 안 해. 썩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악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2번째 그 체크 봉수 깊이 있죠. 트랩에 구경 관계 없습니다. 꼭 체크해서 구경가 이거 가지고 2번 냈어요. 5에서 100mm 이거 가지고 2번 낸 거야.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거든. 이 범위 안에서 적정 깊이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겁니다. 봉수 깊이는 트랩에 구경은 관계없어요. 봉수 깊이는 적정 깊이가 좋은 거예요. 적정 깊이가 자 유리합니다. 그러면 자 위생기구에 따라 틀려집니다. 위생기구의 세정 능력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세정 능력에 따라 위생기구 세정 능력에 따라 봉수 깊이는 달라집니다.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봉수 깊이는 다릅니다. 세정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틀의 구경이 크다 적다는 관계 없습니다. 세정 능력이나 배수 능력에 따라 통수 능력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세정 능력 또는 통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통수 능력. 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틀의 구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나오죠. 트랩의 구비 조건은요. 종합문제 지문 2번만 썼어요. 자, 그런데 명심하세요.
조합을 하든 어쨌든 간에 2번의 구조 간단하다를 꼭 기억하세요. 분명히 한번 장난칩니다. 인간들 내라고 했더니 지문밖에 안 내. 진짜. 무조건 2번 하면 5번으로 가요. 답을 만들면 틀리게 문장을 만들면 2번이나 5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2번이나 5번입니다. 구조가 간단해야 돼요. 구조 간단해야 되고 복잡하면 안 돼요. 자, 간단히 설비 구조의 기본 원리는 간단, 명료, 단순입니다. 명심하세요. 간단,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복잡, 다양 이런 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무슨 작용을 해야 된다? 자기 세정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거는 자기 세정작용을 합니다. 사이펀식 트랩들은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사이펀식 트랩은. 사이펀식 트랩의 경우는 자기 세정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사이펀식 트랩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이펀식 트랩인가 하면 파이프형 트랩. 쉽게 줄이면 간 트랩이야. 간 트랩. 간으로 된 트랩을 사이펀식 트랩, 파이프형 트랩 이렇게 칭합니다. 간 트랩. FM으로 설비 전공하면 막 쓸 거야. 근데 설비를 완벽하게 전공하신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프형 트랩. 자, 기억하시고 사이펀식 트랩.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기생 배수 자체 유수로 간 표면을 내부를 청소해 주는 작용을 자기 스스로 청소하라 이게 배수 자체 유수로 내부를 청소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세균 배수 자체 유수로 자체 유수로 간 내면을 청소하는 작용을 자기 세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지 스스로 청소하라 이게 안 이루어지면 머리 아파요. 변 한번 놓으면요 하얀 독이 맨날 누렇게 묻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청소해야 되면 한 번 내릴 때 12리터 전후 내려가요. 물 적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2리터 6개들이 사오는 거죠. 그게 한 방에 내려가요. 2번 내리면 그 더블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그거 자주 장난치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10번만 내려버리면 엄청 내려갑니다. 우리 딸내미가 맨날 수시로 그거 내려가지고 맨날 화장실 가는데 신기해가지고 참 하잖아요. 자, 보시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가동부 작용이 이야기하는, 가동부는 움직이는 부분을 가동부라 해요. 가동부 작용이 이야기하는 움직이는 작용이거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수를 형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떻게 해놔서, 거기 그림 보세요. 416페이지. 배관을 굽혀서 만든 거예요, 트랩을. P트랩 있죠? 배관을 이렇게 영어 P자처럼 굽혀서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어디 중간에 뭐가 움직이는 부분 없죠? 가동부도 없고 칸막이도 없잖아. 그래서 현실은 가동부 칸막이가 없는 거야. 형성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거야. 그래서 2번이나 5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읽어두면 되죠? 유수면 어떻게? 평활해야 돼요. 오수가 정체되면 안 됩니다. 자, 만약에 변기가 평활하지 않고 엠보싱으로 만들어 놨으면 심각해집니다. 맞죠? 변기 표면을 엠보싱으로 해놔서 휴지는 엠보싱이 돼야 되지, 맞죠? 요철 어깨 처리하자. 그거 정도만 하라. 그래서 농담하니까 3번하고 2번하고 짬뽕해서 지문 웃었습니다, 애들이. 전에.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면, 그리고 이제 7번 한번 읽어두세요. 배수의 흐름에 뭐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면기는요, 저걸로 하세요. 막혔으면요. 뭘 합니까? 물 잘 안 내려가면. 요새 좋잖아. 거기 있잖아, 1,000원짜리. 다이소나 이런 데 마트 가면 이거 죽기 플라스틱 된 거 있죠? 1,000원밖에 안 해. 그거 무한대야, 사용. 썩지도 않아. 플라스틱이라서, 맞죠? 그거 쑥 끼었다 쑥 빼면 잘해. 우리 할머니가 옆집에서 배워가 참 좋아. 나보고 해돌란 소리 안 해가지고. 사오기는 사오라 카대. 가서. 1,000원만 한다고 하나 사오라고 해. 내가 사다 주니까 알아서 하대. 나보고 해돌란 소리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옆집에서 배우고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한 번도 아직 안 냈어. 지문만 냈어. 지문만 냈습니다. 자, 분명히 한 번은 낼 겁니다. 서머스테 내는 거 보니까 낼 것 같습니다. 보시고. 자, 그리고 종류 보시면, 자, 트랩 하면, S 트랩 하면, 자, 생기는 형상입니다. S 하면 대변기만 기억하면 돼. S대.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무조건 대변기밖에 안 했어요. 주택관리에서 2회 때 특강 나가서부터 제가 강의했는데, 1회 때는 강의 안 했습니다, 제가. 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회 때 저 어디더라? 경상도 어디인데, 경상남도 어디 특강 가라 해서 한번 갔었는데, 1회 때는 그 원장님이 특강 갔고, 내가 2회 때 특강 갔거든. S대 외우시면 돼? 무슨 대? S대. 그때 가서 책 보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다 한문으로 돼 있더라고. 한문 모르는 내가 한문 번역해 간다고 애먹어 죽겠습니다. 근데 시험은 한문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누가 한문으로 책을 만들어놔요? S. 실무책들이 한문이 더 많고. 법대 분들이 많이 썼는가 봐. 그때 법대 나오신 분들이 시설개론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S대. 그리고, 자, 보시고, P트랩은 뭐다? 세면기.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자, S대 가려고 코피나게 공부해서 피나면 어디 가서 씻는다? 세면기 가서 씻으면 돼요. 자, 그리고 U트랩. U트랩은 명심하세요. 이거 수직간에 설치하면 안 돼. 이거는 수평간. 수평간 쪽에 설치합니다. 수평간. 그리고 가옥배수관 말단. 가옥배수관 말단에 사용합니다. 이런 데 사용해서 공공하수가스의 건물 침투 방지합니다. 그래서 자, 뭐라고 한다?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 돼요. 가옥 트랩, 가옥으로, 건물로 못 들어오게 해준다 이거야. 명심하세요? 가옥 트랩, 메인 트랩이라고도 하는 게 가옥 트랩, 메인 트랩. 메인 주다 이거야.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드럼 트랩 있죠? 드럼 트랩은 어디에 쓴다? 주방 싱크. 옛날에는 욕조도 이거 썼었어요. 욕조. 옛날엔 욕조를 독일로 했었어요. 독일로. 80년대 있죠. 그때는 욕조가 호텔이나 이런 거 다 독일 제품이었었어요. 현장에서 벽돌 싸가지고 욕조를 만들었다니까. 모르타르 넣어가지고 현장에서. 80년도 한 저 정도 후반 정도까지는 만들었어요. 거의 80년도까지는 욕조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벽돌 싸가지고 방수해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때는 드럼 트랩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한쪽으로 다 배수하잖아. 바닥으로. 욕조하고 세면기하고 바닥하고 합쳐서 배수합니다. 그래야지 아래층 위층 간에 분쟁이 없어요. 물이 덜 새. 아래층 위층 옛날은 이겁니다. 욕조는 욕조대로. 내가 설계 강의를 하니까 잘 알거든.
욕조는 욕조대로 뚫었고 변기는 변기대로 뚫었고 싱크대는 세면기대로 뚫었고 다 뚫었어. 바닥은 바닥대로 뚫었고. 실제로 시공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 뚫으면요 조인트가 많이 생기죠. 그럼 누수의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지거든. 층간 분쟁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지금 바닥 통과하지 말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는. 기억하시고 드럼하면 싱크. 자 그리고 벨트랩이 벨이 뭐다? 종입니다. 종처럼 생겼다 해서 벨트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자 그래서 이거는 뭐다? 바닥 배수용의 플로우 트랩입니다. 그래서 욕실 바닥 기억하면 돼. 이건 어디? 욕실 바닥. 바닥. 그래서 유드럼벨 이건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 유드럼벨 얘들 가지고 장난칩니다. 나오면. 그리고 저직기는 명심하세요. 저직기는 이것을 저직기라고 합니다. 저직기는 트랙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을 추가하는 거야. 트랙 기능에다 플러스 자 이런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거야. 고용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추가된 거야. 이게 저직기형 트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저직기라 해도 되고 그리스 트랩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명칭이 부여되는 거야. 그리스 트랩 또는 저직기. 그럼 앞에다가 뭐를 쓴다? 분리 제거 기능을 쓰는 거야. 그러면 샌드 모래 아닙니까? 샌드 트랩, 샌드 저직기. 헤어 모발 아닙니까? 헤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것만 명심하면 돼. 그리스 트랩. 그래서 얘는 어디에 쓴다? 호텔 주방이다. 호텔은요 호텔로 설계됩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호텔 주방은 무조건 그리스 트랩을 설치합니다. 이미 호텔은 설계될 때부터 이미 이게 딱딱 정해져요. 어디는 커피숍, 맞죠? 어디는 연회장, 어디는 라운지 이렇게 딱딱 이미 설계될 때부터 그렇게 설계됩니다. 이미 예식장 하고 있죠. 이런 걸 이미 설계할 때 이미 평면이 딱 결정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설치. 근데 일반 식당에는 이거 설치하겠지 안 하겠지? 아이고 뭐 공인중개업 사무소 하다가도 식당 되는 경우도 있고 맞죠? 막 틀려지거든. 맞죠? 요새는 또 뽑기방이 유행합니까? 맞죠? 여기서 대전서 들어갔다면 기구가 다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기계는 저는 양심이 있어서 절대 다 안 들어가는데 저는 꼭 잘 돼도 절반만 틉니다. 그놈씩 한 단계도 안 해도 다 들어간다. 기계가 고수들한테 잡히는 기계가 있거든. 딱 잡아보면 알거든. 제일 먼 댓글을 딱 잡아보거든. 그래 안 놓으면요 계속 합니다. 한 방에 하나씩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와 그 기계가 왜 나한테 안 걸렸지? 나는 절반만 딱 틀어주고 오는데. 자 보시고 그래서 오늘 안 좋아하던데 오락실 주인이 제가 쳐놓고 하나 보고 오니까 안 좋아하던데 그래 바로 나왔는데 와서 이렇게 보시대. 나는 아무 조작도 안 하고 그냥 뽑는데. 자 보시고 그리스 호텔마다 주방.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트랩의 뭐다? 봉수 파괴 원인이 나옵니다. 자 봉수 파괴 원인 종류가 3번 냈어요. 원인 종류를 고르세요. 뭐 아닌 것 이렇게 해서 3번 냈고 세부적으로 낸 거하고 많이 냈습니다. 이거 관리 실무에도 내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사이펀 작용은 자 거기 체크하세요. 만수된 물이 일시에 다량의 물을 흘렸을 때 생긴 현상이에요.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 만수 체크하세요. 만수. 한꺼번에 물을 다량을 그러니까 만수된 물이 흐를 때 파괴되는 게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가 자기 사이펀 작용 원리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사이폰 작용 원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기름 넣는 거 있었죠, 이거? 기름 넣는 걸 뭐라 했습니까, 이거? 자바라 했습니까? 아, 이게 석유 골로에 기름 넣은 거. 이게 사이폰 작용을 이용하는 건데, 파는 사람도 설명 안 해주고, 최소한 학교 과학 선생님들이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 안 해주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잦았잖아. 끝까지. 맞죠? 일정 이상 잦으면 그냥 넘어가. 사이폰 작용에 의해서. 만수되게 흐르면. 그래서 그 위에 동그란 거 하나 설치해 놓은 게 여기 공기 넣으라고 해 놓은 거예요. 열어가요. 수도할 때. 그러면 양쪽으로 싹 분리되거든. 그래 빼면 되는데 들어가 뺐어. 이것이 바로 과학생들이 안 가르쳐줘서 그래. 과학생도 몰랐는가 봐. 맞아요? 과학생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수, 일반적으로 알아가 호수가 아니고 기름 쭉 뺐잖아요. 거기 사이폰 작용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방지 대책은 뭐 하면 된다? 그 우측해놨죠? 통기관 설치하면 된다.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해서 만수란 문장이 나오면 뭐다? 자기 사이폰 작용. 방지 대책은 통기관으로 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기 공급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너무 길어서 안 쓰는데 흡인 작용, 흡출 작용. 자,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간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2번, 3번도 봐요. 수직간 가까이에서 생기는 거야. 수직간 가까이에서 생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유인 사이폰 작용하고 3번에 분출 작용하고, 이 수직간 가까이서 생기는데, 그러면 자, 유인 사이폰 작용은 바로 이거라 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세면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세면기가 무슨 트랩을 씁니까? P 트랩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족관 공사할 때 명심하세요. 큰 수족관 물 뜨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맞죠? 호수 가지고 하면 돼. 거기 한번 봐요. 아, 그거는 바닷고기 때문에 막 물 들고 왔죠. 김금호 씨 수족관 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그 사장님하고 무척 힘들었죠. 그럼 여기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여기서 물을 내린 게 아니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물을 내리잖아요. 위에서 상부에서 물을 내리고 싹 지나가면 여기 접속한 요 지점이 순간적으로 뭐가 생긴다? 일시적 또는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생깁니다. 진공 상태가 생긴 게 이 물이 여기 있는 봉수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유인 사이폰 작용, 흡출 작용. 빨아들였니 이거죠. 뽀뽀를 당했니, 뽀뽀를 했니 이거죠. 그래서 흡출 작용, 흡인 작용이라고 하는 유인 사이폰 작용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명심하세요. 일시적으로 무슨 상태? 진공 상태. 또는 압력이 줄어든다 해서 감압 상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감압 상태. 발생하는 것은 유인 사이폰 작용. 그런데 분출 토출 작용이 있죠. 분출 토출 작용은 이것이 꼭 나와야 돼요. 거기 체크하십시오. 하류 또는 하층기구. 하류 하층기구. 얘가 나와야 돼. 하가 나와야 돼. 하류 하층기구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피스톤 작용에 의해서 이겁니다. 물이, 이게 저층이야, 하층이야, 제일 밑에 층이다 가정합시다. 여기 물이 흐르고 있는데 위에서 물을 내려오잖아요. 그럼 수직간의 공기가 압축되니까 피스톤 작용에 의해서 이 물을 어때? 실내로 오버히트하죠? 분출하는 현상을
분출 토출 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출 토출 작용 실내 쪽으로 불어내는 거예요. 실내 쪽으로 불어내는 것은 뭐다? 분출 토출. 근데 얘는 명심하세요. 수직간 가까이 있는데 명심하세요. 뭐가 나와야 된다? 하류 하자. 하자가 나오면 돼. 아래 하자. 아래 하자가 나오면 뭐다? 분출 토출. 자, 분출 토출 작용을 역사이펀 작용이라고 돼요. 역사이펀 작용. 역으로 사이펀 작용이 일어난다 이게.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명심하세요. 1번, 2번, 3번은 다 뭐 가지고 방지할 수 있다. 그 우측에 해놨죠? 우측 상단에 통기관을 설치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통기관 가지고. 통기관 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관 작용은 여기에 뭐 천조각이나 머리카락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이게 타고 넘어가는 거죠. 실이나 이런 게 걸려 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거의 뭐가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머리카락이 거의 많이 걸려 있겠죠. 긴 머리카락. 그럼 제거하면 돼요. 맞죠? 뭐 사다가 그 이름이 뭐죠? 보기를 하는 게 같다. 거리 뭐라고 합니까? 싱크대 그 청소하는 거. 서울에는 지하철에 잘 팔러 다닙니다. 대전에는 못 본 것 같아. 대전에는 하도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가? 원래 서울에는 지하철이 하도 많아가 하도 차가 많아서 단속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장사들이 많아요. 중간역에서 샤샤샤 내리고 이래가지고 단속을 하면요 내렸다가 보시고 대전에 하도 짧아가 단속하기 쉽죠? 4량밖에 안 되죠. 4량이죠. 여기서 보면 저까지 다 보이던데. 자, 그리고 정발은 위생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발은 뭐돼? 기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켜야 돼요. 기름을 뿌려가지고 유막 형성시켜야 돼요. 기름 몇 방울 뿌려서 안 돼. 기름을 뿌려가지고 기름을 이용해서 있죠. 유막을 형성시켜야지. 유막 형성시키 물이 정발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거예요. 에이, 기름 뿌리고 가지 마세요. 문만 닫고 가세요. 문 닫고 가면 봉수 정발 안 돼요. 제가 테스트 다 해봤거든요. 집에 화장실 거의 2개 돼 있잖아요. 욕실 맞죠? 한쪽에 내가 안 쓰고 테스트 해봤는데요. 정발 안 돼. 조금 내려가. 한 달 놔둬도 조금 내려가요. 수위. 그래서 문만 닫아놓으면요. 정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용 강풍 체크하세요. 강풍. 그리고 기타 원인의 배관 중에 급격한 압력 변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자, 어떤 경우는 수직 배관에 압력 변동이 생길 때 운동의 가능성이 잘못됩니다. 그럼 바람이 불어봐요. 바람이 불면요.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대기 중에 개광이 신정통기관이죠. 그게 압력 변동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 내려오잖아, 변기에. 그러면 그때 물 내려가는 간성에서 그대로 따라 내려간다는 거예요. 압력 변동 때문에.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 압력 변동세. 누가 위에서 주기적으로 물을 계속 버리는 거야. 그럼 배수가 돼 물이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내려갔다 안 내려갔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압력 변동이 생기죠. 그럴 때 나도 내리면 따라서 내려간다는 거야. 이것이 운동여행 간성작용이다. 그래서 방지 대책은 격자세라고도 하고 격자석세라고도 합니다. 석자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격자세 자 봅니다. 욕조에 이거 있잖아. 욕조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세면기는 옛날 고무 파킹으로 막을 때는 있었죠. 물 고올 때. 근데 지금은 요거 눌렀다 자동으로 하면서 분리시켜놨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겁니다. 한꺼번에 물이 안 내려가면 된다는 거예요.
간성에서 못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만 한꺼번에 차서 안 흐르잖아. 맞죠? 그런데 이걸 유일하게 설치 못하는 데가 어딘가면 대변기예요. 대변기 이걸 설치하면 어떻게 흐르겠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대변기는 이겁니다. 운동의 간성작용에서 봉수가 파괴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어느 날 분명히 내가 물을 내렸는데 변기에 물이 이만큼 차 있어야 되는데 변기에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게 정상인데 어느 날 수위가 떨어지는 경우 있죠. 이게 봉수 파괴된 거야.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봉수 파괴는 수위 낮아진 게 봉수 파괴야. 한 번씩 경험이 있을 건데 대변기 없어요? 가끔 생기죠. 거기 간성작용에서 파괴된 겁니다. 물 채워주세요. 그러면 돼요. 바가지로 채워주든 한 번 더 내리든. 왜 그런가 하면 유일하게 대변기는 격자세를 설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아직 방지 대책은 아직 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배수 쪽으로 하나 문제가 와야 됩니다. 올해 배수 쪽으로. 작년에 이제 통기관 가지고 냈거든. 잘하면 통기는 안 낼 수도 있어요. 통기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고, 통기관은 올해도.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에 그 통기설비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